자, 이제 그 2-2단원이죠. 2차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할 텐데, 대부분 다 이제 2차 방정식 얘기인데 사실은 앞에 1차 방정식에 대한 언급이 살짝 나옵니다. 1차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한번 해볼게. 자, 보자. 지금 얘가 x에 관한 1차 방정식이지? 여기 지금 막 제곱 있다 해서 2차 방정식이 아니라 x에 관한 방정식이니까 x에 관한 차수를 비교해보면 가장 높은 차수가 1차식이고, 이건 바로 x에 관한 1차 방정식이 됩니다. 그럼 일단 일반적으로 1차 방정식의 풀은 어떻게 되죠? x가 있는 건 왼쪽으로, x가 없는 건 오른쪽으로 넘긴 다음에 a로 나눠주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중학교 때는 그렇게 해서 해를 구하는 게 주목적이었으면, 고등학교 때는 만약에 x의 개수가 0이어서 나눌 수 없게끔 말이지, x의 개수가 0인 경우에는 어떤 형태의 근을 갖게 되냐에 대한 사심이 사실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통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한번 해볼 텐데, 그럼 일단 먼저 x가 있는 건 왼쪽, 없는 건 오른쪽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전개를 일단 먼저 해보면, 자, m제곱의 x 더하기 3x에 더하기 1이 자 4mx 더하기 m 이렇게 되겠지? 그럼 x가 있는 건 왼쪽으로, x가 없는 건 오른쪽으로 정리를 한다. 그럼 x가 있는 게 이건가? 얘네들하고 얘네들하고 얘네들인데, 얘를 넘겨서 x로 묶어주게 되면 m제곱 마이너스 4m에 더하기 3만큼의 x라 쓸 수 있고요. 그 다음 여기는 상수항 1이 오른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m 빼기 1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아. 자, x가 있는 거 다 왼쪽으로 넘겨주고 x로 인수분해 해주고 말이지. 자, 그럼 얘가 m 빼기 1, 그 다음 m 빼기 3 만큼의 x인데 그 결과가 m 빼기 1이래. 잘 들어봐. 일단 이 문제가 원하는 건 해가 무수히 많기 위한 m값의 조건이지만, m값의 조건에 따른 이 방정식의 근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m이 1도 아니고 m이 3도 아니어야 얘로 나눌 수가 있는 거야. 0이 아니어야지 나눌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m이 1도 아니고 md 3도 아니면 양변을 m 빼기 1과 m 빼기 3으로 나눠서 이렇게 되면 x는 m 빼기 3분의 1이라고 하는 한 개의 해를 갖게 된다. 근데 만약에 m이 1이거나 m이 3이 되는 경우는 독특한 일이 생기게 되는데, 자, m이 1이면 이쪽도 0이 되고 오른쪽도 0이 되고, 그럼 방정식이 0x는 0이 되네. 쉽게 말해 항등식이 되네. 자, 항등식이 된다는 말은 이 방정식의 해가 모든 실수가 바로 해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모든 실수. x에 0을 넣든 100을 넣든 이 식은 항상성이 파니까. 근데 만약에 n값이 3이야? 그럼 왼쪽은 0x인데 오른쪽은 2입니다. 자, 그러면 x 대신에 내가 무엇을 집어넣든 간에 좌변은 0이고 우변은 2니까 얘는 해가 존재할 수 없겠지? 그래서 해가 없다.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ax 더하기 b라는 이 방정식의 해는요, a가 0이 아니어야 하나의 해를 갖고, 만약에 x의 개수인 a가 0이 되면 뭐 아니면 도야. 해가 없거나 모든 실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된다.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원하는 해가 무수히 많기 위한 m값의 조건은 바로 1이 정답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죠. 되겠냐? 자, 중학교 때까지는 1차 방정식을 풀어라 라는 게 목적이라면, 지금부터는 그 해가 존재하지 않거나 모든 실수가 되는, 자, 이런 것들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된다. 자, 이게 바로 유제 1-4번이었습니다. 되겠니? 자, 정리하시고. 자, 정리가 됐다면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절대값이 있는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가 봐. 근데 우선 절대값에 관한 표현부터 일단 잠깐 확인하면, 뭐 지난번에 누차 정말 얘기했었지만, 허수 뭐 얘기할 때도 설명했지만, 당연히 루트 a 제곱은 절대값 a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길 바라고, 당연한 얘기니까. 그래서 원래 유제 2-4번처럼 절대값이 있는 이런 방정식들은 x값의 범위를 나눠가지고 푸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 돼. 그래서 만약에 네가 이 방정식을 풀고 싶다면, 절대값 안에 있는 2x 빼기 1이 0이 되는 x값 2분의 1을 기준으로, 첫 번째, x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두 번째, x의 값이 2분의 1보다 작을 때, 두 가지 경우를 나누어서 문제를 푸는 게 원칙입니다. 만약에 x가 2분의 1보다 크면, 예를 들어 x값이 1이라면
얘는 양수가 되니까 절대값이 가로처럼 그냥 밖으로 나오게 되고 그래서 x 더하기 a가 되고 그래서 정리해주면 x가 바로 뭐가 나오냐면 a 더하기 1이라는 하나의 해가 나오게 되지. 자, 두 번째 x가 2분의 1보다 작아. 저건 마이너스 달고 나온다. 그럼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 뭐가 되냐면 x 더하기 a가 되고 정리해주면 x의 값이 뭐가 되냐면 휙휙 1 빼기 a를 3으로 나눈 이런 방정식의 해가 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원래는 얘들아 내가 이렇게 구한 해가 이런 가정을 통해서 나온 답이니까 만약에 이 해가 2분의 1보다 크지 않잖아? 이거 버려야 돼. 이것도 x가 2분의 1보다 작다고 생각해서 푼 거잖아? 근데 만약에 이 해가 2분의 1보다 작지 않잖아? 이것도 버려줘야 돼. 그래서 이 방정식은 운 좋으면 해가 둘 다 될 수 있는 거고 운이 없으면 해가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는 거고 운이 좋다면 해가 아니 그냥 적당하면 해가 뭐 하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해가 몇 개일지는 알 수가 없는 거지 일반적이면. 근데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라는 말의 의미는 이 힘들게 구한 두 가지 방정식의 해가 이 가정을 위배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이 둘을 모두 근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a 더하기 1이라는 해와 3분의 1 빼기 a라는 방정식의 해의 합이 얼마가 되냐면 10이 대줘야 된다. 그 양변에 3 곱하면요 3a 더하기 3이요 1 빼기 1을 더해서 30이 대줘야 되고 그럼 이 a가 26이 되니까 a 값은 얼마가 된다? 13이 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 끝났습니다. 근데 검사 한번 해볼까? a가 13이면 이 친구는 14지. 거봐 2분의 1보다 큰 근이니까 인정을 받은 거고 그럼 a가 13이면 1에서 13 빼면 마이너스 12 3으로 넣으면 마이너스 4 되죠? 거봐 2분의 1보다 작은 해니까 인정을 받았던 거지. 근데 인정받지 못한 애는 과감히 없애줘야 된다. 자, 일단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13이 정답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되겠니? 자, 절대값이 있는 방정식은 그 안의 숫자가 양수인 경우와 음수인 경우로 나누어서 푸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 된다. 자, 이제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2차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은 2차 방정식의 풀이는 인수분해에 의한 풀이, 근해 공식에 의한 풀이, 완전제곱식에 의한 풀이가 있는데 솔직히 우리는 완전제곱식을 이용한 풀이는 잘 하지 않죠.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하고 되지 않으면 근해 공식을 쓰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 될 텐데 자, 그래서 이 페이지는 아무 주제가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니까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방정식 두 가지를 풀도록 할 거야. 자, 하얀색 방정식의 두 근 중에 작은 근을 골라줘야 되고 자, 이 방정식의 근 중에 큰 근을 골라줘야 되고 그래서 각각의 방정식을 해결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숫자가 거지 같아서 그러지 1과 1000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여기 빼기죠. 더해서 999가 돼야 되니까 그제? 자, 첫 번째 식은 x 빼기 1과 그 다음에 x 더하기 1000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그래서 이 방정식의 해는 1과 마이너스 1000이 되게 되고 근데 이 중에 작은 근을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얼마가 근이 되줘야 된다? 마이너스 1000이 바로 스몰 m의 값이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야. 근데 두 번째 저거를 인수분해 하려니까 좀 깝깝한디? 그래서 998을 치환해서 푸는 게 좋을 것 같아. 가운데 숫자 998을 뭐 예를 들어 a라고 한번 치환을 해보자. 그럼 첫 번째는 a제곱 x제곱이야. 그 다음 997은 a 빼기 1이고 999는 a 더하기 1인데 그것만큼 x에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하는 그래서 998을 a라고 치환해서 인수분해를 좀 한 다음에 나중에 돌려주자. 자, 선생님 a제곱 x제곱에 a제곱 마이너스 1에 x에 마이너스 1이니까 1하고 a제곱 1하고 1에 마이너스 a제곱에 더하기 1이 되려면 여기에 빼기가 들어가겠네. 그래서 이 식은 x 빼기 1과 그 다음 a제곱 x 더하기 1로 인수분해 되므로 이 방정식의 해는 1과 마이너스 a제곱분의 1 즉 마이너스 998분의 1이 해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998의 제곱분의 1이 말이지. 근데 이 방정식의 근 중에 큰 근을 대문자 m이라 했으니까 음수보다 양수가 크죠? 그래서 이거 바로 대문자 m이 되게 된다. 자, 그래서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었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죠? 2차 방정식 뭐가 어렵겠냐, 그죠?
인수분해하고 근해 공식 쓰고 뭐 그럼 되지, 그지? 자, 3번에 4번 문제. 자, 개수가 좀 큰 경우는 치환을 이용해서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얘기고. 자, 4-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유제 4-4번하고 대표 유형 문제가 좀 많이 달라. 그래서 일단 유제 4-4번 문제도 풀긴 풀 텐데 이건 대표형 4번도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 일단 먼저 4-4번 보자. 야, 이 방정식에 근이 2라고 했으니까 x 대신에 2 대입해주면 4a 더하기 2b 더하기 c는 0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방정식의 근이 3이라고 했으니까 x 대신에 3 대입해주면 9b 더하기 3c 더하기 a는 0이 되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에 조건이 미지수가 3개인데 식이 2개니까 원래 못 푸는데 a하고 b가 서로 소인 최대 공약수가 1인 서로 자연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c를 한번 소거해 보려고. 그럼 c 소거하려면 윗식에 3 곱하고 빼야겠네? 그럼 12a에서 a 빼니까 11a가 될 거고, 윗식에 3 곱하고 빼는 중이야. 자, 윗식에서 3 곱하면 6b인데 9b 빼면 마이너스 3b는 0이 되겠네. c를 소거한 거야. c는 모르니까. 그래서 11a는 3b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a 값하고 b 값을 조사하면 원래는 3에 11, 6에 22, 그 다음에 9에 33 등등이 되는데, 자, 이런 경우면 최대 공약수가 3이니까 안 돼. 최대 공약수 2니까 안 돼. 자, 이런 경우가 최대 공약수가 1인 서로 소인 정보를 만족을 해주겠죠. 자, 그러므로 a 값은 얼마? 3이 되고, 그 다음 b 값은 11이 되고, 그럼 그거를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c 값 구할 수 있겠네. 그럼 12에 22니까 12에 22니까 마이너스 34? 그래서 c 값은 마이너스 34가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다. 그래서 a하고 b하고 c를 구해봤습니다. 근데 크게 어려운 문제 아니죠? 근데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표 유형 4번 문제 푼다고 넘어가지 말고, 자, 대표 유형 4번 문제를 좀 풀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 대표 유형 4번. 자, 대표 유형 4번 문제를 보면은 이 방정식이 k 값에 관계없이 1을 근으로 갔는데, 근데 앞으로 이런 문제를 많이 보게 될 거야. 야, 분명히 문맥상은 k 값에 관계없이 x 값이 1이란 얘기지? 근데 거꾸로 우리 문제 풀 때는 x가 1이다. 근데 그것이 k 값에 관계없이. 자, 이렇게 느낌을 좀 약간 순서를 바꿔서 생각을 한다. 먼저 x 대신에 1을 한번 대입을 해보면, 요거는 뭐 정리됐을 테니까. 자, 얘가 1을 근으로 가는다 했으니까 x 대신에 1을 대입해주면 k 빼기 2에 k 더하기 3에 그 다음 뒤에 ak 더하기 b에 더하기 1이 0이 되는구나. 그런데 이게 k 값에 관계없이 요게 k의 항등식이 되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 문제는 k 값에 관계없이 1을 근으로 가는다 하니까 보통 애들이 이 문제를 보면 k로 정리를 해. 애초에 처음부터. 그래서 뭔가를 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한다? 근데 그러면 오히려 복잡하다는 거야. 그래서 k 값에 관계없이 1을 근으로 갖는다? 그래, 1을 근으로 가는데 그것이 k 값에 관계없이. 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오히려 간단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k가 있는 친구들을 k로 묶어주면 2 더하기 a가 되고, k가 없는 친구들을 묶어주게 되면 b 더하기 2가 되게 되고, 그래서 k가 100이든 k가 1000이든 k가 무엇이든 항상 이 등식이 성립하기 위해선 얘와 얘가 0이 돼줘야 된다. 자, 그러므로 a 값은 마이너스 2에 b 값도 마이너스 2가 된다. 자, 이게 바로 대표형 4번 문제였습니다. 자, 비슷한 스타일이 나와도 같은 방법으로 해결해주면 될 것 같아. 자, 유제 4-4번이었어. 자, 이제 대표 유형 5번은 근해 공식을 쓸 거야. 근데 근해 공식 있잖아? 니네 이거 뭐 따로 볼 필요는 없지만 그냥 살짝 한번 보면 어디 근해 공식이 설명이 되어 있냐면, 앞으로 좀 넘어가서 98페이지 보면요, 2차 방정식에 근해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에이, 우리가 무슨 근해 공식을 모르나요? 라는 생각이 들 텐데 지금 보고 있니? 거기 A, B, C의 조건이니? A가 0이 아니란 조건 외에 다른 조건이 있어 없어? 없지? 이거 A 복소수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수, 유리수, 무리수, 허수 상관없이요, 근해 공식은요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해. 근데 근해 공식을 보면, 자, 이제 5-4번 문제를 풀 텐데 뒤로 넘어옵시다.
자, 내가 근해 공식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에 자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는 이 근해 공식을 사용을 할 건데, 근데 중요한 건 a, b, c가 무엇이든 써도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a가 무리수이거나 허수인 경우는 마지막에 실수화나 유리화란 작업을 한 번 더 해야 돼. 그 곤란한 일이 또 생길 수 있고, 그거 하다 보면. 그래서 만약에 개수가 무리수거나 허수인 경우에도 근해 공식을 쓸 수 있긴 있는데, 자, 탑 솔루션 1번, 2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2차 항의 개수가 만약에 무리수이거나 허수인 경우에는 유리화 또는 실수화를, 최고차항 개수 A를 유리화하고 실수화를 한 다음에 2차 항의 개수를 유리화 실수를 한 다음에 근해 공식을 사용하는 게 좀 편리하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만약에 안 하고 쓰잖아. 그럼 계산이 상당히 복잡해져. 막 루트 안에 루트 생기고, 막 루트 안에 허수 생기고, 막 이상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계산을 하기 전에 반드시 2차식의 개수를 유리화 또는 실수화 한 다음에 뭐 인수분해 할 수 있으면 하시고요. 아마 못할 거야. 개수가 무리수거나 허수면은 인수분해가 힘드니까 보통 근해 공식을 쓰거든. 자,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니야. 자, 동그라미란 기호를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 곱한 거에 루트 3배 하고 앞에 거 빼고 뒤에 거 빼겠대. 동그라미 연산이라는 게 곱한 다음에 루트 3배 하고 앞에 거 빼고 뒤에 거 빼고 하겠대.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자, 둘 곱한 거에 루트 3배 하면 루트 3x 제곱, 앞에 거 빼고 뒤에 거 빼고. 이게 지금 첫 번째 항을 계산한 거고. 그럼 두 번째야. 얘는 어떻게 되느냐? 곱한 거에 루트 3배 2루트 3x에다가 앞에 것도 빼고 뒤에 것도 빼고, 그 다음 마지막에 더하기 x를 한 이 방정식을 지금부터 해결해 보고 싶은 거야. x제곱의 개수가 무리수네요. 자, 그래서 여기는 x랑 없어지고, x에 관한 내림차수로 정리하면 루트 3 x제곱에 마이너스 2 1 빼기 루트 3에 x의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을 지금부터 풀 거야. 자, 인수분해 제대로 했나? 오케이. 야, 니네 거 인수분해 할 수 있겠냐? 1하고 루트 3에 뭐 1하고? 현실적으로 솔직히 불가능하다는 거야,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뭐 선생님 저 하겠는데요? 여기 루트 3에 여기 1하고 2에다가 뭐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사실 이게 거의 불가능해. 안 돼. 어떻게 조합을 짜도. 왜냐면 이게 막 분수꼴로 나오고 막 그래야 되거든, 답 자체가. 그러니까 이건 실제적으로 인수분해 할 수 있으면 그건 되게 머리가 좋은 거고,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 인수분해 뭐하러 해? 근해 공식 쓰면 되는 걸. 자, 일단은 x제곱의 개수가 무리수니까 이거는 양변에 루트 3만 곱해도 되겠네. 그럼 루트 3 바로 곱해볼게. 자, 3x제곱 마이너스 2배에 루트 3 빼기 3만큼의 x에 마이너스 2루트 3 은영이라고 하는 얘를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특히 짝수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a분의 3분의, 자, 요거의 반의 반대 부호 루트 3 마이너스 3 풀마 루트, 방금 그 친구의 제곱인 루트 3 빼기 3의 제곱에서, 자, 얘랑 곱한 걸 그냥 빼죠. 4배 빼지 않습니다. 그냥 뺍니다. 그럼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6루트 3인데 걔를 빼니까 더하기 6루트 3 이렇게 되겠네. 뭐 경우에 따라 이중근호를 해결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얘는 매너 있게 이중근호는 안 나왔네. 자, 얘랑 곱한 거 2배 하면 6루트 3 사라지니까 앞에 거의 제곱 3과 뒤에 거의 제곱 9인 12만 남게 되고, 그래서 루트 12, 즉 2루트 3이 더하고 빼야 되는 그런 형태로 나오게 되게 된 거야. 답은 두 가지가 나오게 되겠죠. 첫 번째, 루트 3 빼기 3에다가 2루트 3을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눈 답도 나올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루트 3 빼기 3에다가 2루트 3을 뺀 다음에 3으로 나눈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그래서 3루트 3을 3으로 나누면 루트 3 빼기 1, 뭐 얘가 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끈에는 더 이상 간단히 안 되네. 그래서 3분의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루트 3도 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자, 정말 그지 같은 답이죠. 자, 정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사실 인수분해에서 이게 푼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간혹 있더라고. 한 몇 년에 한 번 인수분해를 하더라고. 근데 이거는 못했을 거야, 그놈도.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근의 공식이라는 건 개수가 꼭 유리수, 실수 조건이 아니라 허수인 경우에도 진짜로 쓸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대표형 5번 같은 경우는 양변에 1-i를 곱하고 계산하면 되는 거야. 대표형 문제 봐봐. 대표형 문제 같은 경우는 1-i를 곱하고 계산해주면 이건 답이 나왔겠지, 그지? 뭐 그런 겁니다. 5-1번은 i 곱하고 5-2번도 i 곱하고 5-3번은 루트 2 더하기를 곱해서 근의 공식 때려버리면 답은 일단 다 나오게 된다는 거. 자, 이제 대표형 6번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형 6번 문제 한번 해결해 보면 어렵지 않아요? 대표형이나 뭐 유제 6-4번이나 난이도 차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요거는 유제 6-4번만 해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야, 이 방정식이 이거냐? x제곱 마이너스 절대값 x는 절대값 x 빼기 1 더하기 3이야. 그래서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드는 숫자가 0과 1 두 가지죠? 0과 1 두 가지죠? 그래서 얘는 수직선을 딱 하고 그려준 다음에 x값 0과 1을 기준으로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근데 이건 내가 가정을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나온 답을요 다 인정할 수는 없고 가정을 만족하는 답만 내가 선택을 해줘야 된다는 걸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자, 첫 번째 경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입니다. 자, 첫 번째 경우 x가 0보다 작은 경우. 그 다음 두 번째 경우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경우 0과 1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럼 세 번째 경우가 바로 뭐냐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요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 자, x가 만약에 음수잖아. 그럼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니까 부호가 다 바뀌어야 돼. 즉 x제곱 더하기 x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에 더하기 3이라고 하는 방정식을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4는 0. 그럼 짝수근의 공식에 의해서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5가 바로 답으로 나올 수 있는 거고. 근데 분명히 가정이 x가 0보다 작다라 그랬지? 근데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5는 양수가 되니까 걔는 답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만이 첫 번째 영역에서의 정답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다. 얘만 답으로 일단 인정을 받습니다. 가정에 위배되는 답은 인정할 수가 없지. 그럼 x가 0과 1 사이에 있는 경우는 얘가 양수고 얘는 음수야. 걔는 그냥 돼서 x제곱 마이너스 x에, 그럼 오른쪽은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x 더하기 1에 더하기 3이라는, 즉 x제곱은 4라고 하는 방정식을 해결해 줘야 돼. 그럼 이거의 답은 풀마 2죠. 다은아, 그럼 이 중에 답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게 있니? 없지. 0과 1 사이의 숫자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답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냥 버리면 돼. 그냥 답이 아니다. 그럼 x가 1보다 크면 다 양수로 그냥 나오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에 그냥 나오려니까 x 빼기 1 더하기 3. 그럼 넘겨지면 x제곱 마이너스 2x에 더하기 2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2는 0이 돼서 얘도 마찬가지로 짝수근의 공식을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1 풀마 루트 3이라고 하는 답을 얻을 수 있다. 근데 그 중에 1보다 큰 건 1 더하기 루트 3만 당연히 답이 될 수 있겠지. 되겠어? 루트 5? 아니 짝수근의 공식. 루트 5? 아니잖아. 그지? 내가 잘못 계산한 줄 알고. 자, 그래서 얘도 답으로 인정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원하는 모든 근의 합 풀마 1이 사라지니까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5가 정답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자, 이게 6번이었습니다. 그게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럼 이제 머릿속에 정리하고 갈게. 절대값이 있는 방정식은 절대값 안에 있는 이 식이 0이 되는 숫자를 기준으로 나눠 생각한다는 거라면 다음 페이지 나와 있는 자 가우스가 포함된 방정식을 좀 보도록 할 텐데 이 페이지가 조금 어려워. 그러니까 잘 정신 차리고 들어줘야 될 거야. 근데 여기 있는 문제를 보면 말이야. 대표 문제랑 유제 1번처럼 x값의 범위가 없는 문제가 좀 쉬운 문제고요. 근데 유제 7-3번이나 7-4번처럼 x값의 범위가 주어진 문제가 좀 더 사실은 어려운 문제야, 사실은. 그럼 어떻게 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근데 거기 나와 있는 탑 솔루션에 나와 있는 그 개념을 잠깐 한번 정리를 한번 잠깐 해볼 텐데, 자, 예를 적어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야, 어떤 숫자의 정수 부분이 3이잖아?
그러면 x가 3점 얼마란 얘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x를 뭐라고 표현하냐?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해. 근데 거기 2번 동그라미 보면 뭐 3 더하기 알파로 쓰는 경우도 있거든. 이런 건 거의 없어. 방정식에선. 그래서 가로 1번은 1번 동그라미만 표시해 주면 될 것 같아. 자, 가로 1번 x의 정수 부분이 n이라고 한다면 x는 n보다 크거나 같고 n 더하기도 작다. 근데 음수라해서 얘기가 달라지는 거 아니야. 만약에 x의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7이잖아. 그럼 이것도 x의 값이 마이너스 7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6보다 작은 거야. 여기 있는 숫자가 항상 여기 오는 거야. 여기 오는 거. 여기 오는 거야. 하나 더 해주고 하나 더 해주고 음수라해서 달라지진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나와 있는 가로 2번의 개념은 뭐냐면 이것도 예를 들게. 배고프다. 갑자기 생뚱맞게 그죠? 저녁을 빵 하나 먹었더니 애매해가지고 그냥 빵 어제 사놓은 거 먹었더니 배고프네. 자, 가우스 안에 있는 수가 밖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정수만 나올 수 있대. 그래서 x 더하기 0.3에 더하기 2다. 자, 요거를 예로 적어두면 좋을 것 같아. 자, 가우스 안에 있는 정수는 언제든지 가우스 밖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다. 더하고 정수 부분을 구하나 정수 부분을 구하고 더하나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 갈게. 나 지금부터 방정식 풀 거야. 오른쪽은 fx야. 즉 x 빼기 가우스 x야. 근데 왼쪽은 x 대신에 x제곱을 대입한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자, 이 방정식을 지금부터 풀 거야. 사실은 x값의 범위가 없으면 이건 못 풀어. 왜냐면 답이 무한히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x에 대한 범위가 주어지는 유의 문제들은 있잖아. 범위가 주어지지 않으면 이거를 다 조사해야 되는데 그건 우리가 평생 해도 못해. 모든 범위를 다 할 수는 없잖아. 마이너스 100과 99 사이에 마이너스 99와 98 사이 이걸 다 할 수는 없잖아. 그제? 그러니까 분명히 범위가 주어진 문제는 그 범위 안에서만 조사를 하면 되거든. 근데 솔직히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 근데 만약에 x값의 범위가 있잖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로 바뀌잖아. 그럼 문제 난이도가 확 올라가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지 지금부터 풀이를 잘 한번 볼 수 있도록 해. 자, x값에 마이너스 1과 1 사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두 가지로 경우를 나눠 풀려고 해.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은 경우하고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경우로 나눠 생각을 하려고 해. 자, 들어. 절대값이 있는 방정식은 그 안에 숫자가 0인 걸 기준으로 나누는데 가우스 안에 어떤 식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그 식이 정수가 될 때마다 범위를 나눠 생각을 해야 돼. 정수일 때마다. 그래서 x를 정수 범위별로 나눠 생각을 한 거야. 그럼 x값의 정수지. 근데 가우스 안에 x제곱도 있지? 그럼 x제곱의 범위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겠지. 그지? 범위가. 근데 잠깐, 쏘리. x가 마이너스가 크니까 는을 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 다음에 x의 범위가 이러면 x제곱의 범위는 어떻게 된다?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겠지. 그럼 이 각각의 방정식을 한번 세워볼까? x값의 범위에 따라 식이 달라지는 건 요것뿐입니다. 그죠? 얘네들만 달라지겠지. 자, 첫 번째 경우 볼게. x제곱 그대로 있고 야, x제곱의 정수 부분을 뺄 건데 x제곱의 정수 부분이 0이니까 0을 빼겠지? 그 다음에 x 빼기 x의 정수 부분은 얼마니? 마이너스 1이죠? 그럼 x의 정수 부분인 마이너스 빼니까 여기는 더하기 1로 이렇게 바뀌겠네. 다시 x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과 0 사이,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1. 그래서 정수 부분 마이너스 1을 뺀다고 했으니까 더하기 1이 된다는 거야. 바뀌는 건 여기만 바뀐다고. 여기만. 그럼 넘겨주면 x제곱에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1은 0이 되게 되고 그럼 근의 공식에 의해서 2분의 1 풀마 루트 5가 됩니다. 근데 그 중에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는 거 조사해 보면 2분의 1 빼기 루트 5만 답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죠. 1에서 2점 얼마 빼면 마이너스 1점 얼마. 마이너스 1점 얼마를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0점 얼마. 그래서 이거만 일단 답이 되는 거고. 자, x제곱의 정수 부분이 0이지.
그래서 빼기 0 해주고, 근데 x가 0과 1 사이 있으면 x의 정수 부분도 0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에는 0과 1만 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근데 그 중에 이 조건을 만족하는 x값은 누구다? 0만이 존재를 하겠네. 그래서 이 두 해를 더해주세요. 그럼 정답은 바로 2분의 1 빼기 루트가 되겠지. 되겠냐? 근데 만약에, 잘 들어. 만약에 x의 값이 이 범위가 아니라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으면 추가적으로 몇 가지 경우들을 더 따져볼 필요가 있겠지. 그지 않겠니? 근데 봐봐. x제곱은 말이야 4 근처까지 가지. 그럼 x제곱의 정수 부분이 3이 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x제곱이 3이 된다는 건 x가 루트 3일 때잖아. 그래서 만약에 x값의 범위 추가되잖아. 그럼 더 다양한 x값의 범위들을 조사를 해야 돼. 어떤 경우냐?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루트 2보다 작은 경우. 그래야 x제곱이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게 되거든. 그럼 여기다가 x가 루트 2보다 크거나 같고 루트 3보다 작은 경우. 그래야 x의 제곱이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게 될 테니까. 그 다음 마지막 x가 루트 3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고, 그래야 x제곱이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을 테니까. 이해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이 문제가 되게 간단한 거야. 범위만 조금 달라져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돼버리죠. 자, 풀진 않겠지만 이런 상황이면 방정식이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만 확인할게. 자, 봐. x제곱의 정수분은 얼마야? x제곱의 정수분은 얼마야? 1이지? 그럼 빼기 1이 될 거야. x의 정수분은 얼마야? x의 정수분은 얼마야? 1이지? 그럼 x 빼기 1. 이걸 풀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 자, x제곱의 정수분은 얼마야? 2지? 빼기 1을 해야 돼. 근데 x의 정수분은 얼마야? 1이죠? 빼기 1을 해야 돼. 이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거고. 자, x제곱에. 자, x의 제곱의 정수분은 얼마야? 3이죠? 빼기 3. 근데 x의 정수분은 얼마야? 1이지? 빼기 1. 그러니까 또 다 푼 다음에 이 안에 있는 것만 또 골라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x의 범위가 요만큼 늘었는데 이렇게 빡세면 3이어봐. 장난 아니겠지? 어? 루트 3과 2와 루트 5 사이, 루트 5와 루트 6 사이, 루트 6과 루트 6 사이, 루트 7과 루트 8 사이.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이렇게 범위가 주어지는 문제들은 x값의 범위가 좀 작어. 알겠지? 근데 이렇지 않고 나머지 뭐 대표형이나 유제 문제들 같은 경우는 그냥 치환해서 풀면 크게 어렵지 않게 해 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답을 구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요것만 적지 말고 얘들아, 만약에 x값의 범위가 이렇게 주어진다면 이것들을 추가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도 같이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왜 근데 하필 루트였을까 생각해야 돼. 가우스 안에 지금 x제곱이 들어갔단 말이야. 그럼 x제곱의 정수 부분이 바뀌는 걸 기준으로 나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보면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그럼 y는 x제곱이 0이 될 때, 1이 될 때, 2가 될 때, 3이 될 때, 4가 될 때, 뭐 이런 기준으로 나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x값이 1이 될 때, 루트 2가 될 때, 루트 3이 될 때, 2가 될 때를 기준으로 저렇게 나눠 생각을 한 거고, 깊게 생각해보면. 근데 만약에 이 안에 x제곱이 아니라 뭐 x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들어갔다. 그럼 이제 문제가 이렇게 더러워지는 거야, 진짜. 자, 절대값은 그 안에가 양수인 거와 음수인 거를 기준으로 나눠 생각을 하고, 가우스는 그 안에 들어있는 놈이 정수가 얼마인 거냐를 기준으로 나눠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되게 간단한 문제로 이런 류의 사실 어려운 문제를 얼마든지 만들 수는 있습니다, 사실은. 자, 정리해 주시고, 자, 정리해 주시고, 자, 일단 뒤에 문제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판별식을 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인데, 분위기 봐서는 왠지 안 할 것 같은 느낌. 자, 이제 2차 방정식의 풀이, 활용. 야, 내가 어느 문제를 풀어준다 해도 다른 문제를 푸는데 니네한테 도움이 되진 않아. 활용은 알아서 잘씩 세워주고, 그죠?
알아서 방정식 푸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식을 사용다 하더라도 다른 문제 푸는 데 도움 되지 않겠지. 근데 여기는 지금 몇 가지 개념이 있대. 야 봐라. 원가가 3,000원. 원가가 3,000원. 그럼 여기에 A%의 이익을 붙인 정가라는 개념이 있는데 A%의 이익을 붙인다는 얘기는 3,000에 1 더하기 100분의 A를 곱하겠다는 뜻이야. 이거 원가고 거기에 3,000원의 A%에 대한 금액을 추가해서 자 A% 추가된 그 우리 뭐 등비수열이나 이런 원리학에서 되게 많이 했었던 개념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울 건 없다고 생각을 해. 근데 이렇게 팔았더니 물건이 안 팔려가지고 A%를 다시 할인해서 판대. 근데 여기서 A% 할인한다 해서 다시 3,000원 안 되는 거 알지? 1,000원짜리 10% 할인하면 900원인데 다시 10% 올리면 990원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10%를 올리고 내린다 해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건 아니란 얘기죠. 그럼 여기서 할인가라는 개념이 들어가겠네? 자, 할인된 가격을 조사를 해보면 3,000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A인데 이거 불났나? 자, A%를 할인한다 그랬으니까 1 빼기 100분의 A가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야. 네, 그것이 바로 2,880원이 되더라. 야, 이거 전개하기 좀 그러니까 100분의 A를 X라고 치환을 할게. 그럼 얘랑 곱하면 1 빼기 X의 제곱이 바로 3,000분의 2,880이 될 거고 분모 문제 약분해지면 25분의 24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X제곱이 얼마니? 25분의 1이니? 1에서 X제곱을 뺐는데 25분의 24가 됐으면 X의 제곱의 값이 얼마가 되냐면 25분의 1이 되고 그럼 X는 얼마가 되냐면 5분의 1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X가 5분의 1이 된다는 얘기는 A 값이 얼마가 된다는 얘기다. 바로 20이 된다는 얘기다. 자, 그래서 네가 궁금한 정가는 3,000원에 자, A가 20이면 곱하기 1.2를 하겠다는 뜻이고 3,600원이 원래 이 물건의 정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자, 이게 바로 2차 방정식의 활용이 됩니다. 여기까지 끊겠습니다. 그래. 정리하도록 하고 여기까지.